안녕하세요. 형법 강론 5주차 첫 수업 시작합니다. 4주차까지 강의 교환을 자료실에 올려놨고요. 4주차까지 배웠던 내용을 어, 간단하게 여러분들 공부도 할 겸 해서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차분히 잘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 풀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강간과 추행이 주제 볼게요. 강간과 추행. 강간과 추행일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인 자기 결정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죠. 자기 성에 대해서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로 폭력과 협박으로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폭행과 협박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간과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신체의 완전성, 또 의사결정의 자유, 신체의 완전성과 의사결정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봐야 되겠죠. 부차적인 보호법이 된다. 결국은 폭행하고 상대방을 폭행하고 협박해서 무섭게 하고 때리고 강간한 거는 신체를 침해하고 의사결정도 침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미성년자의 의제. 자, 의제라는 의미가 뭐냐면 의제, 미성년자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간주한다. 간주. 미성년자를 잘 이렇게 설득해서 강간했단 말이에요.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은 결국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똑같다. 미성년자를 강간한 거나 강제추행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의제라는 거는 간주한다. 그러니까 강간과 강제추행, 의제한 거는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거와 똑같다. 13살 미만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적 발육을 아직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13세 미만이니까 초등생이죠. 초등생. 초등학교 아이를 강간하고 추행하는 것. 계절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성적 발육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보호 정도는 침해한 거죠. 침해. 그래서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13살 미만 아이를 강간하고 추행한 거는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추행으로 본다. 본다가 아니라 뭐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추행인 거죠. 그죠? 강간죄. 강간죄는 주체에 제한이 없다. 왜 이 문구가 들었냐면 옛날에 그 강간죄 형법에는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때라고 형법에 되어 있거든요. 남자가 여자가. 그러면 강간죄는 모두 남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죠.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경우라는 걸 빼고 사람이 강간한 경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주체에는 제한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과거에는 남자였지만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체가 사람이고 객체가 사람이므로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라면 모두 뭐가 된다?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13년도 6월 19일 시행하는 형법을 개정했는데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여자와 남자를 불문합니다. 여자와 남자를 불문한다. 여자든 남자든 모두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주체가 된다.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된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 법률상 아내도, 아내.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함부로 해야 된다? 아니죠. 법률상의 아내도 의사에 반해서 때리고 폭행하고 이거는 강간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살려볼게요. 성전환자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 이 부녀에 해당합니다. 성전환자라 하면 요즘에 많죠, 그죠? 그 성전환 수술을 받은 최근에 그 군대 하사가 성전환 수술 받았죠. 성전환 사람도 하사처럼 성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강간을 당하면 분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꼭 성전환자가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했는데 누군가 강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로만 한정한다면 추행밖에 안 되잖아요. 추행. 근데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기 때문에 성전환자가 성폭행을 당하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거죠. 분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분유. 강간죄의 실행인 폭행 협박은 폭행과 협박은 성교행위 당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강간을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강간을 하면은 막 때리고 폭행하고 거부하겠죠. 이걸 반항을 불가능한답니다. 목에 칼을 대고 불가능하죠. 현재의 곤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곤란. 현재의 곤란한다. 약을 먹였다. 마약을 먹였다. 그죠? 약을 먹이거나 마약을 먹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강간이죠.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반항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필요 없고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필요 없다.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이죠. 행위자가 간음 행위까지 나갈 필요 없다. 즉 간음이란 거는 성기와 성기가 결합했을 때 간음이 되죠. 근데 때리고 뭐 폭행하고 강간 목적으로 거의 80%까지 갔다. 그러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강간의 목적으로 때리고 했으니까 강간죄를 보는 거예요. 자, 판례 이제 마취를 시켜버리거나 수면제로 잠을 재워버린 것도 강간죄 폭행이 되죠. 마취하거나 잠을 재운 것도 강간죄 폭행입니다. 남을 몰래 약을 먹이거나 마취시키거나 약을 먹인 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이게 더 나쁜 행동이죠. 남에게 약을 먹인다. 이건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한편 폭행 협박은 반드시 간음보다 선행될 필요는 없고 간음 행위와 동시에 혹은 그 직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판례 볼게요.
강간죄는 분열을 가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한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한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협박에 의하여 한거를 불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어야만 있다고 볼 건 아니다. 그냥 폭행 협박을 개시했다면 성립한 거다. 여자를 강간을 목적으로 팍 때리고 그 정도 했다면 이미 성립한 거다. 실행 착수한 거다. 꼭 결과가 곤란하게 되어야 할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다. 강간을 목적으로 때리고 폭행했다면 이미 성립한 거다. 자,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했는데 실행 착수를 부정했다. 폭행협박을 했는데 실행 착수를 부정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판례를 보기 전에 생각을 곰곰이 봅시다. 폭행 협박을 때리고 협박하고 무섭게 하고 했는데 강간죄 실행 착수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 때리거나 칼을 협박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판례는 부정하지 않았을까요? 피고인이 강간을 목적은 성립하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하고 막 잠을 자는데 가슴하고 엉덩이를 만졌다.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했다.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했다. 이때 우리가 볼 때 폭행과 협박이 있나요? 때린 게 있나요? 없죠. 협박이 있나요? 없죠. 그냥 만지기만 했단 말이에요. 만지기만 한 사실만으로 강간의 수단은 뭐가 필요하다? 폭행과 협박. 근데 폭행과 협박이었기 때문에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뭐한다? 어렵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협박이 필요하다. 그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폭행과 협박이 없다면 강간죄 실행 착수가 없다. 본 거죠. 여기서는 강제 추행이다. 추행. 만지고 한 거는 추행이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만졌기 때문에 추행이다. 이렇게 본 거죠. 추행으로서는 기수다. 죄수 관계를 볼게요. 죄수. 죄수란 거는 죄명의 숫자. 몇 개의 죄가 성립하냐. 죄명의 숫자. 부녀를 강간한 후 200m 오다가 근접거리죠. 강간하고 또 강간하고 또 강간하고 200m 오다가 한 번 더 간음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 및 범행의 시각과 장소로 보아 두 번째 간음 행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강간하고 200m 아니면 그 시간이나 장소가 많이 멀지 않는다고 보고 연속적인 하나로 보는 거죠. 연속적인 범행. 연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포괄해서 단순하게 하나로
강간죄 일주다. 강간죄 하나다. 이 안에 여러 번의 강간이 있지만 내가 이 풍선 그린 건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날 강간이 이루어진 이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하나의 사건으로 200m까지는. 근데 부녀를 강간하게 해서 다치는 게 한 후 1시간이 지났다면 1시간. 1시간이 지나고 장소를 옮겼다면 또 다르죠. 자, 1시간이 지나고 장소를 옮겨 자신의 집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끌고 간 게 뭔지 알죠? 끌고 가. 다시 한번 일에 가늠한 경우 범행의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죄, 자, 별개로 온 거예요. 별개. 1시간이 지났다면 별개.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30분까지는 봐줄 수도 있어요. 30분. 판례는 30분까지는 하나의 범죄로 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30분 이상 지나는 1시간은 다른 범죄로 봅니다. 판례는. 그래서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건이 뭐다? 두 개다. 별개의 범위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강간치상죄와 강간치상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합니다. 강간치상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따라서 사건이 두 개고 처음에 일어났던 강간치상, 두 번째 1시간 뒤에 강간죄. 각각 사건이 별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행동이 두 개잖아요. 뭐다? 따로따르기 때문에 실체적이죠. 실체적. 하나의 행동에 따로따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건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사건이 이렇게 사건이 하나의 행동으로 두 개가 일어나는 것.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의 행동이죠. 줄. 하나의 행동으로 사건이 일어난 거를 이거를 상상적 경합을 한다. 여기서는 따로따로 일어났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범이다. 보시면 됩니다. 유사강간죄 볼게요. 유사강간죄. 297조의 이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자, 강간은 강간인데 유사하다. 자, 강간에는 뭐가 따라온다? 반드시 폭행과 협박이 따라온다. 폭행하고 협박을 하면서 구강, 입, 사람의 입, 그 다음에 항문, 사람의 항문, 입과 항문에 어, 입과 항문의 신체 내부에 입과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또는 이제 넣거나 또는 사람 입과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자, 여기서 끝납니다. 또 하나, 성기나 항문에, 자, 사람 성기나 항문에 사람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입과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성립한다? 유사강간죄 성립한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이건 강간으로 보기 때문에 미수범은 역시 처벌한다. 유사강간죄는 죄질이 무거운 강제추행을 죄질이 무거운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 나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강간죄와 추행죄, 무거운 죄질이 무거운 추행죄를 처벌하기 위한 중간 역할이 뭐다? 유사강간이다. 유사강간. 처벌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신설된 범죄이다.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강간죄이기 때문에 성기를 제외하였고 구강에 성기, 신체 일부 도구를 넣는 것은 구강이 성기죠.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그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 강론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